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세월이 지나고 지났는데 아베이 대통령이 아직도 통화돼서 화제가 붙습니다. 벌써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겠대. 위안부 할머니 양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 돌아가시다. 이분들 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벌써 대세월이 지났는데 밤에 대새끼가 충분히 나와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 양반 할머니들이 벌써 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들 아주 풀어줍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12년 한 설문에서는 우리나라 고교생 86%가 모른다거나 전혀 모른다라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우리 마음이야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마는 바쁜 일생에 너무도 무관심한 현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 땅에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올바른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신대나 종군 위안부라는 말이 쓰여져 왔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신대라는 것은 근로정신대를 하여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노동력에 동원된 사람, 즉 여기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근로정신대 중에 일부 여성이 강제로 착취되어 성노예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안부로 혼동해서 쓰여왔었던 것이죠. 또 종군 위안부는 종군 기자나 종군 간호사처럼 자기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역시 쓰지 않습니다. 그럼 올바른 표현은 무엇이냐?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표현도 역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계속 위안부라는 말로 운동을 해왔는데 명칭이 바뀌면 혼동이 올 수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에 계시는 할머님들에게 약간 정신적 충격을 줄 수도 있는 표현이고 할머니들이 이 표현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위안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고 위안을 준다. 이것은 일본 측 입장이지 우리의 입장, 그 어떤 성노예의 아픔을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약속된 정식 명칭은 작은 따옴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이것이 올바른 명칭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31년) 일본은 중국 만주를 공격하는 만주 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32년 일본 군인들을 위안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40만 명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을 하였습니다. 동원 방법은 취업사기죠. 공부시켜주겠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는 명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협박, 폭력, 납치, 유괴 등 가증 방법을 동원해서 원치 않은 여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고요. 그 과정에서 친자매가 같은 부대 안에서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던 말도 안 되는 경우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만행이요, 위안부들은 정기 검진을 빼고는 휴일도 없었고요. 외출이나 산책도 금지되었습니다. 정말 일제 위안부들에 대한 만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에도 너무 힘겨울 정도죠. 결국 전쟁 범죄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의 삶은 그 이후에도 정상적일 수가 없었고요. 고국에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타국 땅에서 비참하게 사시다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본 정부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관료들, 과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日本が国ぐるみで制度例にした、いわれなき中傷がですね、今世界で行われているのも事実であります。 이 뭔 개소리야! 은폐되어 있었던 진실은 1988년이었습니다. 윤정옥 교수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증거물이 없는 거예요.
불법적인 행위다 보니까 기록 모듈을 모두 다 폐기시켜버린 것이죠. 그때 용기 있는 할머니께서 등장하십니다. 1991년 바로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등장하십니다. 8월 14일날 광복절 전날이죠. 그때 국내 최초의 증언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위안부 피해자였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일을 역사의 길이 남겨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나만을 위한 고백이 아니야. 일본 정부는 공식 해상하라! 나쁜 책임자를 처벌하라! 나는 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였습니다. 저들은 나를 없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 했던 그 일을 반드시 역사에 남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1993년에 일본의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에이가 당시 일본 정부가 일본 군인들이 여기는 전쟁 범죄에 가담했음을 시인하는 담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됐죠. 유감이다. 유감이지만은 일본 정부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모르나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증거 불충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답답하다밖에 말할 수 없겠네. 지금 수십 년 전부터 할머님들께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행인들로부터 봉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역사를 뭐하러 되쳐내느냐, 역살까지 잡히는 수모를 당하셨지만 요즘에는 국민들의 많은 응원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들께서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명예 회복입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할머니들을 15, 14 모두 끌어가다가 이제는 80, 90 팩트리 올라가는데도 안죽도 소식이 없고 그런 돈을 받기도 싫은 분들은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고향 땅에는 무궁화 꽃이 활짝 피었건만 아직 채 피지 못한 소녀들이 강제로 일본군들에 의해서 사수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다시는 이 비극적인 일이 이 땅에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 또는 정부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 노력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일본 정부의 사과도 받아낼 수 있고 우리 할머니들의 명예도 회복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남아 계신 할머님들의 인원이 이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존해 계신 할머님들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젠 한 맺힌 할머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드려 죽으려고, 씨. 할머님들 힘내시오. 투혼!